이야기처럼 듣는 뉴스픽 지금 시작합니다. 에어 캐나다 왜 토론토 밴쿠버 공항 마비됐나? 2025년 8월 18일 에어 캐나다의 10,000명이 넘는 승무원들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공식 거부하면서 토론토 피어슨, 밴쿠버, 몬트리올 등 주요 공항에서 대규모 운항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기존 계약에서 지상 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승무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고,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본격적인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만 하루 400편 이상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약 700편이 결항하면서 수십만 명의 승객들이 여객기 연착 또는 취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 주가는 이날 약 1% 하락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산업관계위원회 CIRB는 강제 중재를 지시했지만 노조 측은 헌법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불복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장기화되는 이 파업 상황 속에서 항공운송 안정성과 승객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어떤 제도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780만 헥타르 산불, 어디서 가장 심각했나? 2025년 들어 캐나다 산불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엘버타, 사스카추완 남부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확산되며 이미 780만 헥타르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이는 1989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피해 규모입니다. 기상학적 원인은 기록적인 고온과 장기간의 건조한 날씨입니다. 특히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 내륙과 엘버타 중부 지역은 여름 내내 강수량 부족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3천 명의 퍼스트 네이션 주민들이 강제 대피했고, 그중 일부는 매니토바와 온타리오 북부 지역으로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산불 대응 예산을 확대하며 연중 대응 체계로 구조를 바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상시화 속에서 캐나다가 어떤 구조적 재난 대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 캐나다 캐놀라에 왜 75% 관세? 중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14일부터 캐나다산 캐놀라 수입에 75.8%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캐나다 대표적 농산물 수출지인 사스카추완과 알버타주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두 지역은 캐나다 전체 캐놀라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농업계는 단기간에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캐나다 농민단체는 정부 지원책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외교 채널을 통한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농업이 향후 어떤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BOC 이사회 왜 금리 방향 두고 갈렸나? 캐나다 중앙은행은 7월 30일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기준금리 유지 여부를 두고 이사들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쪽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 충격을 금리 보정만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 상승은 금리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사들은 청년 고용 악화와 제조업 둔화를 근거로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음 결정은 9월 17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발표됩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관세 압박과 고용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떤 기준을 우선시해 정책을 결정할 것이냐입니다. 7월 청년층 일자리 급감 이유는 뭘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캐나다 전체 고용은 4만 8천 개 줄어들며 실업률은 6.9%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 청년층에서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15세에서 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4.6%로
성인 평균 실업률의 2배 수준입니다. 제조업 부분 역시 미국의 철강 자동차 관세 여파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온타리오 남부의 자동차 공업지대에서 고용 감소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취업 기회 부족이 장기적인 구조적 미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청년층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어떤 산업 지원과 교육 트레이닝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느냐입니다. 뉴스가 만든 생각, 생각이 만든 내일,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